안녕하십니까. 상부선 평가 이론입니다. 이론 8강입니다. 상부선 평가, 물론 이론 8강이지만 12회가 올라갈 겁니다. 12회. 상부선 평가 60페이지입니다. 제가 수품사 수산물 품질 관리에서 2차 대비해서 일주일에 2차 대비 한두 개는 계속 올리겠습니다. 1608회를 2차 80선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내일 올릴 겁니다. 2차를 수분사나 하시는 분들은 2차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상부선 평가 60페이지입니다. 12강이고 수산 가공법의 특징입니다. 이 수산 가공법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에 한 페이지가. 그래서 제가 천천히 15분간 하겠습니다. 이경의 고수 책을 많이 참조를 했고요. 개념, 목적, 특징, 그리고 4번 가공의 요건, 그리고 부패의 성질, 그 다음에 기능식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끝을 내겠습니다. 기능식품에는 고시행과 개별행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조 가공품의 기능성 식품 한천, 가라기란, 갈조리의 알기산, 그리고 수상식품의 가공 원료의 특징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일단 내일이 제가 약속이 잡히면 못하고 모레도 못하고 그럼 토요일 할 거죠. 오늘은 경매사 대비해서 세 강의 올릴 겁니다. 개념, 수산가공은 수산물의 물리학, 생물학적 조작을 가하여 저장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식품을 생산하는 수산물의 새로운 제조 및 창출이라고 합니다. 수산물의 냉장, 건조 등 가공함으로써 저장성을 부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수중의 관리를 하여 보관 및 가격 조절 등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왜 하냐 이게입니다. 특징, 수산물의 특징 중 수분의 함량이 60에서 9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다 보니까 수산물의 수확이 또 계절성, 소비의 불균형성, 가격의 소시 변동 등의 특징을 하여 시간, 보관, 부패 방지 등을 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은 옛날에는 자연에 그대로 말리는 건제품이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서는 염장품이 됐겠죠.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보관에, 시간에, 소비에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가공입니다. 가공을 함으로 해가지고 수산물이 빛이 나는 겁니다. 수산물이 바다에서 그대로 건져버리면은 아차해버리면 신선도 떨어지고 부피로 가버립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거, 이용하는 것이 가공식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공의 요건은 원료의 선도 유지가 핵심이겠죠. 원료의 선도 판정에는 간능학적,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 세균학적 등등이 있습니다. 간능검사는 근육의 경도나 아가미 상태, 안구, 피부라든지 그런 투명도, 냄새, TMA 같은 비린내 난다든지 이러면 부패가 가버리죠. 그리고 신선한 거는요, 신선한 바다 냄새가 납니다. 조금 맛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다 냄새보다도 조금 신선도가 떨어지는 냄새가 날 겁니다. 부패는 부패치가 나는 거죠. 신선하면은 바다에서 잡으면 해수 냄새, 바다 냄새가 나고, 민물이 잡으면 신선한 담수 냄새가 납니다. 자, 물리적 검사는요, 안구 수증체의 혼탁도를 탄소 마그네슘을 함유하여 유리체 포준 수증체와 비교하는 방법이 물리적 검사고, 어육을 압착접의 점도를 측정하는 방법, 어체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 안방력의 원심 분리하여 상등력의 굴절율을 측정하는 방법 등이 물리적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원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간능학적, 물리적,
화학적, 세분학적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검사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화학적 검사는 휘발성 연기 질소, VBM, TMA, 그리고 pH, 수소이온 농도, P가 또 이게 대문자네요. P는 소문자, H는 대문자. K값, K값은 그 ATP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K값이죠. 그리고 수분에 의한 단백질 침전, 히스타민, 아미노 태질소, 타르로신, 의육성분의 분해 생성물인 DMA, 이노신, HX, 이노신 증량에 의한 방법, 하이포잔틱 이런 방법 등이 화학적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휘발성 연기질소는 선도가 저함에 따라 암모니아, NH3를 주로 하여 TMA, DMA 등의 휘발성 연기성 물질을 생성이 증가되어 부피치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부피치는 TMA, DMA 같은 것들이 부피치라는 겁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모니아를 주로 가지고 하죠. 그래서 VBM, 휘발성 연기질소, 그리고 TMA, pH 같은 것은 아모니아를 주로 하기 때문에 홍어, 상어에는 아모니아가 죽자마자 있기 때문에 적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같이 병행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다음 수산물의 변화 과정은 해당작용, 생사, 해당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수와 부패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작용, 사후경직은 자기융해란 말도 쓸걸요. 예, 자기소화를 자기융해라 하네요. 자기소화, 아톨레시스, 자기융해, 셀프 다이제션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글리콜리시스 해당 작용입니다. 해당 작용은 제가 구인공저 인용을 한 게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2차에 그 이론서에는 들어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해당 작용입니다. 일단 호흡이 중단되면 죽습니다. 글리코겐이 생성되어야 되는데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ATP가 생성됩니다. 그러면은 pH가 저하됨으로써 젖산이 생성됨으로써 pH가 저하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반응을 저해하고 그럼 결국은 ATP가 감소됩니다. ATP가 감소되면서 그 ATP의 변화가 K값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어류가 호흡이 중단되면 어체 내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ATP는 연기적 대사 과정인 해당 반응을 통해 생산되는데 호기적 대사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hen기적 반응을 통해 체내에 젖산, 렉틱 애시드 생성되어 젖산이 생성되어 pH가 저하됩니다. 체내 pH가 저하는 결국 해당 반응을 저해하고 체내의 ATP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젖산 생성, pH 저하, 해당 반응 저해, ATP 감소, ATP의 변화를 진도 측정하는 것이 K값. 사후경직입니다. 적색의가 백색의보다 사후경직이 빨리 진행되고 어체가 굳어지는 현상을 사후강직이란 말도 씁니다. 사후강직이란 말도 씁니다. 어체가 굳어지는 현상을 말하고 ATP 감소에 의해 칼슘, CA, 칼슘 펌프 작용이 저하됩니다.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근육세포 내 칼슘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칼슘 CA가 증가함에 따라서 근육이 수축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 그게 사후강직입니다. 사후강직입니다. 다시 정리. 사후경직은 ATP 감소, 젖산 생성. 그렇게 하면 안 되네요. 젖산 생성, ATP 감소. 그 다음에 칼슘 펌프 작용을 저하, 칼슘 증가, 근육 수축. 너무 어렵죠? 시간 날 때마다 할 겁니다. 이거는 해경입니다. 젖산이 생성되는 것이 우선이고 pH 저하된다 이겁니다. ATP가 정지, 젖산 생성, pH 저하. 그러면은 결국 미생물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해경 사후경지구 근육이 느슨한 단계이고 극히 짧은 단계를 해경이라 합니다. 자기소화, 자가소화, 자기융해 이렇게 씁니다. 자기소화, 자가소화, 자기융해, 다이제스트, 셀프 다이제스트, 아토리시스, 그리고 해당 작용은 글리콜리시스, 스스로, 리시스, 셀프 다이제스션, 자기소화, 자기융해, 자가소화, 해경과 동시에 단백질, 지방, 글리코겐 등 고분자가 어체 자체 내에 호소작용에 의해서 저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이 자기소화입니다. 이것을 억제하는 게 뭡니까? 소금 같은 거, 염장품, 건제품, 훈제품입니다. 자기소화에 미치는 요인은 온도, 어종, pH 등 영향을 받습니다. 부패는 자기소화에 의해 분해작용으로 의육단백질이 분해되어 저분자인 아미노산 등에 의한 부패세균이 작용하는 단계가 부패입니다. 부패 단계입니다. 자기소화가 진행되어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급속히 미생물이 증식하는 단계가 부패 단계입니다. 이 미생물의 호소작용에 의해 어체 성분인 단백질, 지질 등이 아미노, 히스티딘, 아모니아, 저급지방산이 분해됩니다. 이때 세포가, 그러니까 고분자 아닌 저분자가 X 성분이랍니다. 이 부패세균은 X 성분을 활용해서 계속 부패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리메탈 아민 옥시드, TMAO가 부패로 가면은 옥시드가 이탈돼 가지고 TMA로 비린내가 나는 것이 부패세균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작용이라는 것은 살았을 때 작용하는 겁니다. 살아들 작용할 때는 해당 작용을 하면서 글리코겐을 생성하지만 죽어버리면요, 글리코겐 생성을 못합니다. 그거 못한다는 것을, 그거 글리코겐의 생성에 변동을 ATP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ATP 활동을 합니다. 근데 죽어버리면 해당 반응도 제외되고요, 글리코겐도 생성을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ATP가 정지됩니다. ATP가 정지되면 젖산이 생성됩니다. 젖산이 생성되고 pH가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젖산이 생성됨으로 해가지고 pH가 저하되면 산성화 되겠죠. 산성화 되면은 미생물이 발육을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해당 작용 안에서는 미생물도 발육하지만 해당 반응에 제어하기 때문에 ATP가 정지했다가 감소로 들어갑니다. 그걸 특징을 나타내는 게 K값입니다. 그럼 결국은 해당 작용을 지나가면은 사후경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후경직까지가 신도 측정의 핵심입니다. 백세가보다 빨리 또 진행되지만 어체가 굳어지는 현상이 사후경직이지만 ATP 감소가 의해서 칼슘 펌프 작용으로 자됩니다. 안에 있는 나쁜 노폐물을 밖으로 뺀다는 겁니다. 빼야 되는데 칼슘 펌프 작용을 밖으로 밀어주지를 못하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칼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근육 수축이 현상이 계속 지속되겠죠. 굳어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후경직입니다. 그러니까 신선도는 해당 작용과 사후경직의 그 포인트에서 신수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측정하는 방법이 간헐학적, 물리적, 세분학적, 화학적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후경직을 지나서 해경이 되잖아요. 해경이 되면은 근육이 느슨해진 단계고 굉장히 짧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소화, 자기융해 단계가 들어갑니다. 고분자인 단백질 같은 것이 스스로 약한 부분을 저분자로 시킵니다. 자기 스스로 소화를 가지고 셀프 아토리시스, 자기 소화를 계속 의육을 분해시킵니다. 의육을 분해시키는 것이 고분자를 저분자를 분해시켜버리죠. 그러면은 저분자는 계속 부패 단계로 넘어가서 부패치가 되고 뱀패가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린다. 부패 단계로 가버린다. 근데 고분자가 되어 있는 것은 결합수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근데 자기 융이나 자기 소화에 미치는 요인은 온도, 어종, pH랍니다. 그리고 pH가 산성화 되면 될수록 어체는 부패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자 부패는 어육단백질 고분자의 단백질이 결합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단백질이 저분자로 나누어져 가지고 부패치에 노출되는 겁니다. 부패치에 노출되면은 아미노나 히스티딘, 암모니아, 저급지방산이 생기는데 이때 X 성분이라는 저분자 X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X 성분이 부패체군이 활용합니다. 이용하면서 부패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비린내는 나죠. 이제 신선도는 바다 냄새 난다 했잖아요. 부패치는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TMA 옥시드가 O가 탈락되면서 TMA 비린내 같은 것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상어, 홍어 같은 거는 pH나 TMA라든지 그리고 VBM 같은 데는 측정을 못합니다. 바로는 빼고요. 자,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몇 분을 얘기했습니다. 그걸 수산물 변화과정, 해당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화를 했습니다. 가공의 특징과 수산물의 변화과정. 수산물의 변화과정은 생사, 해당작용, 그 다음에 사후경직, 해경, 그 다음에 자기소화, 그 다음에 부패로 간다. 이겁니다. 이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자기소화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책의 61페이지입니다. 자기소화란 자기융의 단백질 분해로 고분자죠. 자기소화 과정을 되는데 이 분해로 인하여 알부모스 펩톤을 거쳐 아미노산이 생성됩니다. 알부모스 펩톤을 거쳐 아미노산이 됩니다. 펩티드나 아미노산의 조직연화 부패로 촉진합니다. 한편 호수에 의한 벤질, 벤질에는 지질 분해 호소도 검토해보면 지질 분해 호소인 지방산과 스테롤, 불쾌한 맛 부패로 진행됩니다. 자기소화 진행에 따라 단백질은 알부모스, 펩톤, 폴리펩티드를 거쳐 아미노산까지 분해되고 이 되므로 아미노, 질소 등 비단백질 양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어체에 별로 해로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비단백질을 갑니다. 따라서 질소량에 측정하여 자기소화 진행을 판단하는데 이건 질소량에 측정하는 것은 휘발성 염기 질소죠. 부패 전에 자기소화에 미치는 요인은 어종, pH, 온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화를 더 이용하는 것이 뭡니까? 염신품, 염장품이라 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자기소화에 개입해가지고 자기소화를 억제하는 과정이 건전품, 연장품, 훈제품이 있지만 이걸 더 이용해가지고 육질 분해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사람한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식품입니다. 미생물의 정지 조건은 온도, 수분, 영분 등이 있습니다. 부패 세구는 단백질에 직접 작용하는 분해하는 게 드물고 먼저 자기소화에 의한 알부모스, 펩톤과 같은 분해 산물이 생성된 후 세군엔 이들 X성, 이 분해된 걸 X성분이랍니다. X분이랍니다. X분이랍니다. X분을 이용해서 부패 세군이 활성화되고 부패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체 등 주변의 온도, 습도에 알맞은 경우에 어체 내 주변에 정식이 저온, 중온, 고온성 세균들이 작용하여 가수가 되고 그 세균수가 상당히 증가되면서 아직 자기소화가 자기융해가 일어나지 않은 그 범위까지 부패를 시킵니다. 근육을 분해시킵니다. 그 분해가 다 되면 끝이겠죠. 부패가 되어버렸으니까. 자기소화에 의한 분해 작용은 단백질에 분해되어 생성된 아미노산에 의해 부패 세균이 작용하면서 암모니아, 탄산가스, 아민류, 인돌, 항화수소 등 생성되고 이를 활용한 식품이 바로 식품 계열인 식계저간류 염신품입니다. 자기소화 단계를 지나면 부패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참 기능식품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기능식품부터는 1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예, 이 정도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이 상부성 평가를 아주 깊이 있게 강의를 할 테니까 순서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부성 평가는 수학 전후 품질 관리 해가지고 한 30강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2강 했으니까 18강 남았네요. 그 정도면은 상부수 평가, 수학의 품질 관리, 그리고 등급 판정 실무 등 수분사 2차까지 다 커버 됩니다. 이거는 수분사 하시는 분도 반드시 상부수 평가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1월이 되시기 바랍니다.